타이밍 잘 잡고 계세요? 하락장에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미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좀 수다를 떨어보려고 해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타이밍 잘 잡고 계세요? 썸 타시는 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또 결혼 고민이신 분들, 타이밍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하기 전에 썸의 기간이 있잖아요. 썸이 뭐잖아요, 여러분? 탐색기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나하고 성격은 잘 맞는지, 또 대화는 통하는지, 남자, 여자로서 또 이성적으로 느껴지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능력은 얼마큼인지, 또 혹시 경제적인 관념은 어떤 게 가지고 있는지, 뭐 가치관, 케미, 뭐 진짜 보여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썸이라는 기간 동안 그것들을 잘 봐가면서 연애로 넘어갈 수 있게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서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연애할 준비가 일단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연애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어. 근데 상대방은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옛 애인을 못 잊어가지고 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생각으로 막 슬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슬픔의 기운을 나한테 얻어서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막 예쁘고 막 아름다운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이러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둘 다 어쨌든 남친, 여친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 타이밍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애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연애만큼 여러분 부동산에서도 타이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흘러싼 그 타이밍들이 있어요.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장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고점을 찍고 반드시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식도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보다는 확실히 기간이 깁니다. 네. 주식은 어떤 변동성이 왔다 갔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부동산 시장은 그걸 둘러싼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늦게 움직인다는 그게 있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 10년 주기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장이 10년 단위로 온다 라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깨졌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변수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수들이 우리나라는 진짜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유동성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금리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의 이 흐름을 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몇 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명한 건 상승이 있으면 하락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승과 하락장에서 내가 어떤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흐름을 흔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금리 기조예요. 저금리면은 어쨌든 시장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주담보를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유동자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이 어디로 몰릴까요? 자산에 몰리겠죠. 주식 아니면 부동산에 몰릴 텐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자산의 절반 이상이 이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타이밍을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 대한 타이밍은 뭐가 있을까요? 유동성, 저금리, 그리고 전세가율, 전세가 높은지, 그럼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갭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시장의 참여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언제이냐,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좋은 매수 타이밍,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제 시장이 긴 하락장을 견뎌서 꺾였어요. 그리고 얘는 반등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저점을 찍고 고점으로 향해서 갈 때 딱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진짜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이때 딱 내 집을 마련을 하면 집이 올라가는 이 고점을 향해 가는 그 시간 동안 마음 편안하게 내 집에 살면서 집값이 오르는 그거를 웃으면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과연 이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조금은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집값이 조금 오르는 걸 보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차선의 선택은 꺾였어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고점은 아니어도 이 중간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초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저점보다는 집값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긴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겠죠. 이러신 분들까지도 괜찮은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안 좋은 매수 타이밍은 뭘까요? 네, 맞아요. 고점을 잡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이요. 상승기를 막 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뭐 96 야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월급 3, 400, 뭐 200 이렇게 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벌 수 있는 이 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재작년이 그랬잖아요. 내가 월급 300을 벌어서 진짜 악착같이해서 150을 저금해서 1년에 뭐 1,500, 2,000을 저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억 단위로 막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사이에도 억억 단위로 오르니까.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집을 상승기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20대, 30대가 주택시장에 큰 손이 됐잖아요. 패닉바잉. 내가 이 상승기를 못 견디겠으니까 그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 막 따라잡으면서 집값을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있잖아요. 실거래가를 조회해봤어. 근데 내가 최고점을 잡았네. 내가 그 지역에서 고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타이밍을 그때 잡은 거예요. 고점에. 그러면 집을 샀다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과 또 불안감이 있잖아요. 와, 진짜 내가 집값을 최고점에 잡았다. 그러면 나는 영끌을 해서 대출을 최대한 풀로 당겨서 잡았는데 시장이 꺾이면 어떡할까?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들이 막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막 조회를 합니다. 여기서 막 더 이상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근데 막 최고점을 잡았단 말이에요. 막 호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내가 불안한 타이밍 있잖아요. 이런 고점을 딱 잡았을 때는 조금 저는 좋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매수 타이밍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연애 얘기를 조금 돌아오면 그런 거잖아요. 썸을 탔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고 판단을 하면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귀는 타이밍을 잘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정말 마음에 들면 여자분들이 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싸움을 타게 되면 남자분들이 보통 애프터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포즈, 사귀자, 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분의 상태를 보셔야죠. 여자분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나에 대해서 호감은 있으나 사귀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뭔가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확신을 주셔야 되고요. 근데 선뜻 그때 막 들어간 거예요. 아직 마음이 온도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프로포즈를 해요. 그럼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다. 좀 약간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노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나는 이분과 조금 연애를 하고 싶어, 사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기다리는 거죠. 내가 말해줄 수도 있지만 이 남자의 의견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좀 상대방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남자가 나는 이제 사귀어야 되는데 남자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귀자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어장인가? 나에 대한 진심은 진심이 아니었나? 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제일 좋은 타이밍은 두 분의 마음이 너무 결합되고 너무 뜨거워서 딱 맞았을 때, 온도 차이가 맞았을 때, 케미가 터졌을 때, 그때 연애가 딱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상황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이 맞았을 때,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건데, 집값이 오르는 타이밍?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저점을 잡고 고점이 오르는 걸 보는 매수 타이밍. 이게 황금기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고점을 잡는 건 조금 더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고점이라고 알지언정, 내가 집값이 떨어질지언정,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저것도 그 지지를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하락기는 어떨까요? 이제 상승장에는 이런 전략들을 펼 수 있지만 하락장에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은요, 어떤 거냐면 이 상승장을 기다리는 열심히 버티는 존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꺾였어요.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락할 여지가 많다고 하면 그 시간을 잘 견디는 거,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상승장에는 사실 뭘 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오르고 덜 오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하락장에는 사실 뭘 해도 힘들어요. 내가 뭐 아파트를 산다고 한들 뭐 하락장은 하락장인 거잖아요. 그 하락장은 열심히 잘 견딜 수 있는 그 체력, 그리고 마음가짐, 굳건한 믿음, 그리고 나는 이 하락장을 버티면 다시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걸 믿는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락장이 왔을 때 나에 대한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최대 금리가 몇 % 오르겠다. 그러면 나는 최대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이자를 낼 여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지금 뭐 10억이에요? 그럼 30% 빠지면 7억이잖아요. 이 30%가 빠져도 내 멘탈이 견딜 수 있는 것인가? 또 혹은 난 어떻게 그 전략을 하고 어떻게 버틸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재개발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재개발은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해관계, 정말 많은 상황들.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려면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실력은 이 하락기, 그리고 이 수많은 변수들을 잘 견디는 게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잘했어요. 너무 좋아. 이 사람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 물론 저는 결혼 아직 안 해보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싸우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과 내가 맞지 않는 부분
뭐 관념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당연히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서로 잘 뭐 대화로 극복을 하고 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 그 안에 또 소소한 행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날이 막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 연애사, 인생사와 비슷한 게 아닐까 뭐 이런 뭐 생각과 고찰이 들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사이클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지금의 시장이 어떤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매수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도 타이밍은요,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도 타이밍은 시장을 정확하게 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러신 분들 계셨어요. 매도 타이밍을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집을 팔려고 해요. 그럼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거야. 나 집 팔아야 될까? 야, 팔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해. 라고 해서 판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부싸움 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니, 집값이 더 오를 건데 왜 팔라고 해가지고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 집도 없고 전세 이게 살게 하냐 뭐 이런 싸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개발에는 정말 변수들이 많아요. 이해관계도 너무 많고요. 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 이게 집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서 팔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한다거나 뭐 세입자가 집을 계속 고쳐달래요. 그리고 막 전화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시장이 안 좋아서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세입자가 계속 바뀌어 피곤해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이거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타이밍은 저는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견뎌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내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집값이 어떤 그 하방을 찍고 고점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하고 좀 반대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도 타이밍은 어느 정도 고점 그리고 고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집값을 팔고 내가 무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집값이 막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겠죠. 어떤 부동산 규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금, 대출, 이런 부동산 뭐 투기 과열적으로 정한다던가 아니면 당첨 제한을 늘린다던가 분양가 상한제를 뭐 심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규제들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집을 갈아탈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을 때 이 고점을 이용해서 내가 더 좋은 집, 내가 더 갖고 싶은 집, 더 살고 싶은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내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뭐 세입자 때문에 괴롭다 아니면 뭐 그냥 팔아야겠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시점에서 팔면 내가 뭐 집값을 통해서 뭐 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등기 치려고 내가 내 집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동안은 잘 버티고 세입자를 견디고 또 내 집 실거주 하면서 그냥 그 기간들을 잘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값이 올라가는 시점에 매도 타이밍을 결정을 하고 그때 돼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연애를 잘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과 나와 어떤 우리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해해가고 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또 우리 연애도 단단해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뭐 결혼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로는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분명 있는 거잖아요. 뭐로 새로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데이트하고 또 아기가 태어나는 즐거움 이런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면 뭐 반면에 뭐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이 가치관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성향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서로 좀 의지를 하고 대화하면서 버텨내고 이런 기간들을 잘 거친다면 다시 또 즐거운 행복들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상황과 좀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거가 아닐까라는 저만의 이런 의견, 썰을 풀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때는 시장의 흐름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내가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누가 알려주나요? 유튜버, 전문가들이 뭐 알려줄 수는 있죠. 여러분,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혹은 아니라고 해서 그게 나 자신, 나한테 맞는 전략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는 내 가족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을 수 있고 또 내 회사와 가까운 지역, 나는 실제로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은 얼마가 있고 또 대출은 얼마만큼 이자를 견딜 수 있는지 이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클을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내 상황과 시장에 맞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매수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요.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연애도 그렇잖아요. 뭐 나에 대한 준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뭐 서로 이해해야 되고 그 타이밍들이 딱 맞았을 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 연애에 대한 타이밍, 결혼에 대한 타이밍도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재테크,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인생의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